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3월 22일 오늘도 변함없이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주말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예 변호사님, 네. 주말마다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고 또 특히 지금은 총선 기간이어서 네. 여론 특히 민심의 변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것들이 늘 관심인데, 그렇죠. 특히 최근에 이종섭 호주 대사 사건, 또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, 네.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이 대사는 귀국을 했고 급거, 네. 또 황상무는 사퇴를 한 상황에 민심은 그게 어떻게 반영됐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는 34%가 나왔죠. 2% 정도 떨어졌죠. 그러나 그 전주에 비하면은 39에서 34가 된 겁니다. 네. 5%.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. 그동안 39까지 쭉 그렇죠. 동반 상승을 해오다가 지금 떨어진 것 아닙니까? 네. 물론 뭐 그에 따라서 부정 평가는 더 높아지고 있어요. 결국 이런 거 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겠죠. 아, 당연하죠.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대통령실의 대응이 좀 시기를 많이 놓치고 있다. 저도 황상무 수석, 전 수석 그 사의 수용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. 해임을 해야 한다고 신문에 나와야 돼요. 잘라버렸어요. 진노를 해가지고 실제로 진노 안 했을지라도 그렇게 나오고,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도 이런 뭐 어째서 마지 못해서 귀국해가지고 공관장 회의 때문에 귀국하는 형식을 취했더라고요. 일종의 급조한 회의죠.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기 싫어하는, 여론에 지기 싫어하는, 그리고 야당의 공격에 순순하게 내 자리를 내줘서 안 된다,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뭐 그게 사퇴하고 그다음 귀국하고 이게 이제 엄청난 그 지지율의 하락을 막았는지 몰라도 이게 조금만 일찍 그리고 이 어떤 형식을 잘 취했으면은 이게 아마 39에서 34라는 5%라는 하락은 막았을 겁니다. 그게 조금 한 1, 2% 정도로 막을 수 있는 걸 진짜 이거야말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았다. 전에도 뭐 여러 차례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정치는 타이밍이라고. 그럼요. 타이밍이 예술이죠. 시기가 아주 중요한 건데, 대통령실이 그동안 쭉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시기를 놓쳐가지고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. 그러니까요. 법적으로는 무슨 문제냐 하는데.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조치를 취한 게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. 감동이 없어요. 국민들이 이게 뭐지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늦게 해버리니까 이미 사건은 다 터져가지고 얻어맞을 건 다 얻어맞고 그때 시정을 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 그러니까 그 다쳐가지고 즉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하고 곰도록 놔둬가지고 그때 수술해서 봉합으로 끝날 게 절단을 한 다음에 국민들 마음이 절단을 했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 뭐 봉합 수술하면 뭐합니까? 어쨌든 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은 34, 민주당 33, 조국 혁신당 8, 그리고 무당층이 18%고 뭐 개혁신당이라 이런 것은 3%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3%가 빠졌죠. 37이었고 민주당은 32였으니까 올랐고 하나가 올랐고, 다만 서울에서 지난주가 30이었고 그 전주가 45였습니다. 지가. 그래서 15% 폭락을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9%로 39%가 올랐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하고 뒤집었습니다. 39대 26으로. 서울에서는 그래도 서울이 여론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곳이거든요. 최근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? 저 사건이 나니까 서울에서 민심이 확 돌아서. 그렇다고 봐야죠. 이번 이 민심도 서울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번 조치를, 윤 대통령의 조치를 좀 평가하고 있구나,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지역에서는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게 제가 볼 때 이렇게
이제 영어로 플렉츄에이션이라고 이제 진동이 예. 진폭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? 예.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진보나 중도 진보가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중도 보수 또는 보수에서 이종섭 문제, 황상무 문제로 아주 실망을 느껴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그러니까 그래 그나마 그러네. 사과 안 하고 버티는 것보다는 그래도 민심을 수용하는구나. 예.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민심 수용이라는 게 뜨뜻미지근해서 어떤 감동을 주지는 못했지만 예. 이 중도나 중도 보수가 갈 곳을 잃었던 이 중도 보수가 그나마 대통령의 사과 비슷한 걸로 아이고 그래도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비롯한 좌파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. 예. 그런 마음에서 다시 돌아온 거지. 막 대통령이 잘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애정이 없던 애정이 갑자기 생겨나서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서요. 그래도 어쨌든 예. 서울에서 9% 오른 것은 오른 거는 그나마, 다행 아닙니까? 예, 다행이죠. 다행이죠. 예. 다만 인천 경기는 예전에도 늘 국민의힘보다는 약했죠. 민주당이 셌는데 예. 30대 민주당 37입니다. 예.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충청권이에요. 이번 조사에서. 지난주 조사는 국민의힘이 48, 민주당이 24로 그냥 배가 예. 더 지지율이 높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된 건지 충청권에서 국민의힘은 17%가 빠져갖고 31이고 예. 민주당은 19%가 올라가지고 43이 돼갖고 역전이 역전이 됐어요. 됐죠. 충청 민심이라는 게 그렇게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조금 뭔가 조사상에 오류가 있었나요? 그러니까 저는 충청권의 민심이란 거에 충청도인들 특유의 기질 있지 않습니까? 예. 은근한 거. 예. 어떤 뭐 저는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는 좀 화끈하다고 해가지고 예. 무슨 일이 생기면 확 올랐다 확 빠질 수 있는 뭐 그렇다고 경상도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충청도는 그래도 우리가 이때까지 여론이라든가 추세를 보면요 좀 은근한 게 있었어요. 확 막 움직이지 않는. 그런데 이번에 이 조사는 너무 이 진폭이 커가지고 이게 과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표본이 과연 제대로 맞냐? 그런 느낌은 들어요. 그리고 이 여론조사 업체가 그 설문 구성을 제대로 했냐?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이거는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고요.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됐지만 다음 주에 한번 더 어떻게 봐야겠어요. 추세를 보면 진짜로 다음 주도 회복이 안 된다면은 아 충청권이 움직였구나, 움직인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아직까지는 지난주에 비해서 저는 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종섭 황상무 사건으로 움직이더라도 한 5%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요. 그렇지만 18%인가요? 17%가 떨어지고 19%가 올라.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. 그렇게 봐야겠죠. 그리고 충청권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? 예. 충청이 고향이라 그러고 아버님 고향이 충청도고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건 아니다. 제가 그 예전에 종편 많이 나갈 때 대전 재판으로 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격려를 많이 보내주더라고요. 보수인 걸 아는데도. 그래서 충청권이 진보는 아니다. 저는 중도가 훨씬 많다고 보이거든요. 중도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거라서 다음 주 추세를 보면요. 알 수 있지 않을까. 이번 주 거는 조금 저로서는 납득이 좀 하기 힘듭니다. 그렇습니다. 다만 TK에서도 12%가 빠졌고요. 그래서 49대 20으로 나왔고 또 PK에서도 5%가 빠져가지고 43대 23으로 나왔습니다. 특히 중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늘 관심사인데 앞서서도 뭐 예 변호사님도 이야기하신 대로 뭐 중도는 이미 빠져나가갖고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데 보수에서 좀 중도로 간 분들 이번에 좀 마음이 상해갖고 그런 분들은 이번에 돌아와갖고 서울 같은 데는 조금 회복이 된 것 같다 했는데 지금 이 성향이 중도인 분들은 국민의힘이 23이고 민주당이 34입니다. 11%의 차이가 있거든요. 이런 거 보면은 중도 표심이 지금 많이 돌아섰구나. 특히 그 다음에 22대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, 그게 정부 견제론이냐 지원론이냐 여기서도 보면은 이 중도층은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가 26%인데 반해서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가 58%입니다.
배가 넘어요. 그거는 배가. 뭐 그러니까 이 중도를 지금 못 잡았던가 전에는 중도가 많이 돌아와 가지고 예, 예. 지난주 경우에는 일부 이 조사에서는 중도가 국민의힘이 더 많은 경우가 나왔거든요. 근데 예. 이번에는 이 갤럽 조사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중도가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간 걸로 예. 민주당 쪽으로 그렇죠. 이렇게 나온 게 이번 사건이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가 중도 특히 무당층 이런 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아주 딱 여론조사상에 나오네요.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있죠. 이 중도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지하는 게 아니었다는 게 나온 거죠. 어떤 그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, 그다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막말,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성추행 문제, 이런 복합적으로 그리고 공천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여당이 좋았다기보다도 그쪽을 지지했는 건데 예. 이번에 그 두 가지 아까 리스크 그걸로 중도층이 그래도 윤석열은 이래서는 안 돼. 이번에 회초리를 많이 들었던 거죠.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이번에는 이재명이 좋았다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리고 국민의힘 그렇게 하면 안 돼. 이런 이 견제 심리. 이게 그 이재명의 지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정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, 저는. 중도는 그래서 중도입니다. 예, 유동성이 제일 많아요. 그러니까요. 어디서 잘한 것 같으면 그거 괜찮아요. 그래. 그러고 예. 이거 뭐야 하면 이쪽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를 잘 잡은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계속 세워야 하는 고정된 거예요. 표심이 아니고 예. 그때 여론조사 할 때 그때 이슈에 따라서 예.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도 아닙니까? 물론 그래서 지금 다소 다소가 아니고 많이 실망스럽겠죠. 예. 그래 지금 그 야당은 뭐 200석 우는 탄핵하면서 운운할 정도로 지금 기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그 아주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. 뭐 실망할 필요도 환호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중도가 여도 야도 아닌 그런 중도가 아니라 표심이 여로도 같다가 야로도 같다. 그게 중도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. 차라리 그 무당층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무당층이에요. 예. 그래서 이 중도 표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총선 때는 정말 말 조심해야 하고 모든 행동 거제에 대해서 한 발 한 발을 늘 조심스럽게 내디뎌야 합니다.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정도가 아니고 예. 돌다리를 놓아가면서 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런 특성이 여론조사를 보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비례의 경우 그동안 앞서서도 조국 신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8%였습니다만은 6%, 7%, 8% 계속 조사할 때마다 1%씩 올라오는데 이 비례대표에 대한 지지도를 보면은 완전히 3당 체제가 굳혀졌구나. 예. 국민의 미래 30%,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23%, 조국혁신당 22%. 거의 오차 범위내에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3당 체제가 비례대표에서는 굳혀져 버린 거예요.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 이 후보자를 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. 옛날에 국민의당 사태가 날 뻔했어요. 나고도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 비례대표 중도는 국민의힘이 21, 민주연합 22, 조국 24로 1등이네요. 이렇게 오면은 46대 21이 됩니다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 조국 혁신당 보면은 진보층에서도 국민의 미래는 6%입니다만은 민주연합 39, 조국 혁신당 42로 중도나 이 진보층 이쪽에서는 비례대표는 전부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걸 보면은 지민 비조가 지금 거의 굳어져 가고 있구나.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이 여론조사라는 게 그래서 추세를 정확히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. 그걸 꼭 믿을 것은 아니지만.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. 우리 유권자들이 거대 양당이 다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세력이 출연할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국 신당이 나오면서
사실 조국 전 장관 약점도 많고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? 예. 그래도 1당 2당에는 표를 못 주겠다. 특히 비례는 조국 신당으로 가겠다. 그러니까 갈 길 잃은 표심을 조국 신당이 이 탈출구를 마련해 준 거죠. 예. 그래서 조국 신당으로 봐서는 뭐 아주 대성공이고 이제 앞으로 표로 연결된다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총선 끝나고 야권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예, 그렇습니다. 거기다가 뭐 다 지금 위험은 있죠.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그다음 조국 신당도 역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뭐 거의 한 5, 6월 네. 정도면 이제 거의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나라 정치계 그다음 대통령실 인데서 유심히 봐야 될 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요.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생각을 잘 읽어가지고 대처해야 된다.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래서 그 비례대표도 지역별로 보면 조국 신당만 본 다음에 혁신당, 서울에는 22%, 인천 경기도 22%, 그리고 충청권은 28%입니다. 그리고 호남은 32%입니다. TK도 20, PK도 22예요. 예. TK와 PK 21을 얻었다는 것은 민주당 표가 거의 거의 비례에서는 가버렸다는 거죠. 이 조국 혁신당으로 갔다는 예, 얘기죠. 예. 그쪽에 한 20-30% 있지 않습니까? 예, 항상 있죠. 예, 한 30% 있기 때문에 한 10% 정도 남고 조국 신당으로 가버렸다. 그 그러니까요. 얘기예요. 그러니까. 영남권에도.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도 이걸 좋아할 뭐 일단 표 나중에 자기들 그 어떤 연합하고 이럴 때 그건 좋겠지만은 아주 반성을 통렬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조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안할 시작을 수가 없죠. 했지 않습니까? 예.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건 나중에는 이제 길게 보면은 네. 대권 경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. 조국을 눌러야죠. 눌러야 되는데. 예. 그래서 이번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리스크를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해소한 것이 다소 민심 그나마. 회복에 예. 조금 도움이 됐다는 것 하나고 특히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게 지금 무섭습니다. 예. 무섭게 예. 솟아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.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유권자 분들께서도 이런 여론조사를 뭐 100% 믿을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해설을 해드리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나왔을 때 아 이러이러한 추세로 가는구나 하는 그렇죠. 것을 예. 감을 잡을 수는 예, 있거든요. 맞습니다. 예.